정청래, 박찬대 이야기, 갈라치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할라 그랬는데 얘네들을 좀 긁어놔야겠어. 자, 일단 정청래 이야기로 가죠. 새날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청래가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대통령은 만류하는 입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촉하는 입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당에서 강력하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그래도 여당이 좀 양보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불러놓고 여당 좀 더 세게 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당이니까 안정적이어야 된다, 여당이니까 점잖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 정치에서 대통령을 가진 여당은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좀 천천히 갑시다 라든가 좀 톤 다운 합시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뭐 하나 주는 거예요, 야당한테. 전쟁의 승리 조건을 말씀드리면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예요. 시간을 늘리면 공격,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장악하지 못하면 진을 치고 들어와요, 아예.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되는 거고, 여당이니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여당이 강력하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좀 빠르다 생각되면 대통령이 양보를 요구하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너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 복장 터지죠. 그래서 당은 기본적으로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거예요. 진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협치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깃장만 놓고 말도 안 들고 때만 쓰고 이러면 그럴 때는 파워,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숫자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의결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말 잘했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법사위는 원내 지도부 방침에 따라 열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법사위를 열렬히 응원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법사위 왜 안 여냐? 정청래가 왕수박이다 이런 공격했거든. 원내 지도부 방침이었대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이지?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법사위원장 이제 끝났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열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도. 처리할 게 있다. 근데 원내 지도부 방침에 따라 그걸 안 열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답답해요. 아무튼 법사위를 왜 안 여냐? 왕수박이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것들, 원내 지도부 방침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김민석 후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진 잘 찍었네. 사진 아주 잘 찍었어. 찐 표정이네요. 청문회 전에 만나러 가셨나봐. 이렇게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정청래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을 긁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도 찐으로 좋아하네. 사진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 이거 김민석 후보자네 집인가? 예쁘다, 정원이. 사진 잘 찍었어. 근데 정청래 의원 얼굴이 진짜 너무 커. 얼굴이 진짜 커. 목소리도 진짜 크고 얼굴도 진짜 크네. 관상가요? 예쁘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쁘네요. 진짜 동지죠? 예, 이번 내란을 함께 극복한 진짜 동지 아닙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응원차 이제 갔대요.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달라고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공직자는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을 흔들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인이 의연하게 잘 견디시라고 당부했는데 오히려 청문회 때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노라고 말했다. 직접 쓴 페이스북을 읽고 어떻게 살고 견뎠느냐고 물으니 힘들었지만 덤덤하게 지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자, 그렇게 최근 들어서 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조차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본인도 느낀 거예요. 어우, 이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지? 어떻게 견뎠어? 이걸 물어보니까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 정권은 교체됐고 민주정부는 수립됐으나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지겠습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입니다. 저도 김민석의 동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민석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사진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폭풍처럼 몰아쳐라. 내란 세력 척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라. 이것이 당원의 명령이다. 당대표로 정조준하라. 강력한 개혁, 당대표는 정청래. 본인이 본인 어필을 했습니다. 자, 정청래의 발언 전달해 드렸고요. 행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불쇼에 황희두, 알림이 황희두 이분이 나와서 MB 때부터 있었던 이 댓글 공작 세력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줬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은 매불쇼 황희두 꼭 보십시오. 진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정청래도 박찬대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댓글이 또 쫙 날리는 거야. 정청래는 안 된다. 정청래가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쓰고 또 크크크가 등장하고요. 얘네들은 내 영상을 아예 안 봤는데 제목만 보고 댓글 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 영상도 안 보고 제목하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달고 앉아있네? 이런 애들은 뭐예요? 딱 세력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댓글 부대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댓글을 막 달아. 그러니까 싹 다 지워놨습니다. 저놈들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게 진짜 싫은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니들이 자꾸 이렇게 오바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니들 이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단 말이야. 자, 나는 박찬대 좋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얘네들은요, 정청래를 좋아하면 박찬대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게 갈라치기거든요. 그래야 갈라지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국힘이 박찬대 의원보다 정청래를 더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전부예요,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냥 그 얘기로 끝내려고 했는데 댓글 또 너무 많이 달리고 이래서 저놈들을 좀 놀려야 되겠다. 긁어야겠다. 쟤네들을 좀 긁어야 되겠다. 내가 좀 긁혀가지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대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저놈들 좀 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합니다. 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보니까 너무 저평가된 인물이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았으면서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내가 김민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차기 대권주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확실해졌죠. 차기 대권주자 확실히 김민석 1등으로 치고 나가는구나. 더 확실해졌습니다. 자, 정청래는요, 김민석의 정반대 성향의 인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청래는요, 오른손이 한 일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했어. 전부 다 알게 해요. 뭐 꾹 참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청래는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투명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억울함도 당했죠. 말실수도 했었고 뭐 많아요. 울퉁불퉁해. 근데 그만큼 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당우사를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정청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하도 퍼뜨리고 다니니까. 나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를 다 알리고 다니니까 정청래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지금 7년 전 발언도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이잖아. 뒤에서 몰래 한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대놓고 한 말이잖아요. 자, 나는 정청래가 좋습니다.
근데 박찬대도 좋아요. 그러면 안 돼? 좋은 걸 어떻게? 둘 다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놈들은 꼭 편을 가릅니다. 정청래가 좋으면 박찬대 좋아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해요. 저거 거짓말한다. 박찬대 좋아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왜? 정청래를 좋아하는 놈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자, 이놈들은요,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전략을 짭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갈라치기의 근본 있죠. 이건 문재인입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수박들이 다시 다 기어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가 왕수박이래요, 이제. 언제부터 정청래가 왕수박이었지? 그리고 도로 문주당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려요. 도로 문주당이 뭐야? 문재인의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도로 문주당이 될 거다. 정청래가 갑자기 문재인의 하수인처럼 됐어요.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갑자기 민주당을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을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요, 문재인한테 투영시켜요. 문재인이 임명했잖아. 문재인이 키웠잖아. 문재인한테 화가 나죠. 이 분노를 모든 갈라치기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은 뭐죠? 겉은 민주당인데 파란색인데 속 가보니까 빨간색. 국민의힘 애들 아니야? 이게 수박이죠. 근데 저놈들은요, 문재인 묻으면 다 수박이에요. 친문 수박입니다. 너 친문이지. 그러니까 정청래도 갑자기 왕수박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 정청래가 수박이었지? 근데 지금은 왕수박이 됐어요. 그럼 저번 총선에서 당원들이 수박들 싹 다 날리는 작업을 했는데 정청래는 왜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청래 왕수박이라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 많은 친문파리 놈들, 이 인간들이 수박인 건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윤건영한테 수박이라고 부릅니까? 윤건영은 완전 문재인 사람인데 수박이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잖아. 한준호도 청와대 잠깐 있었거든요. 수박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문재인하고 인연이 있다면 다 수박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문재인을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딱 놓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묻으면 다 수박이 돼요.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추미애까지도 이재명의 적이 됩니다. 아니, 김어준이 이재명의 적이야? 유시민이 이재명의 적이냐고. 놀라운 논리를 펼치는데 골 때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빠 조빠라고 해요. 난 문재인 안 좋아해. 근데 왜 내가 문빠가 되냐? 문재인을 같이 욕해주지 않으면 문빠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혐오하지 않아? 왜 혐오 안 해? 문재인은 혐오해야 돼. 혐오 안 해? 그럼 너 문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논리는요, 전부 다 이런 이분법이에요. 적 아니면 아군이야. 끝. 너 정청래 좋아해? 그럼 넌 박찬대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 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7년 전 MBN 판도라에서 난 이재명이 그냥 싫다 말하는 것마다 논란이 돼서 그때는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친하지 않았거든. 그때는 이재명을 싫어했겠지.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잼며 들었잖아. 뭐가 문제야? 강훈식 가지고 왜 아무 말도 안 해? 강훈식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들이 7년 전 발언 가지고 봐라. 사람 안 변한다. 쟤 이재명의 적이다. 이재명 만나고 나서 잼며 들잖아. 강훈식 완전 반명이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며. 강훈식은 대놓고 이재명 대표 시절 뒤통수를 후려치던 놈이 강훈식이야. 그런데 강훈식은 잼며 들어서 괜찮고 7년 전 그 발언 때문에 사람 안 변하니까 정청래는 안 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 모순이잖아. 자, 그리고 제가 족바라고 합니다. 나는 조국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검증의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족바래요. 왜? 조국을 혐오하지 않으니까. 조국을 욕하지 않으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조국 왜 혐오의 대상이 됐냐? 문재인하고 친하니까야. 문재인하고 친해? 김어준 문재인하고 친해? 유시민 문재인하고 친해? 다 이재명의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을 제거하면요, 이 모든 논리가 사라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뉴스에 나오고 양산 책방 뉴스 나오고 이러면은 돌려버립니다. 안 봐요. 유튜브 채널 안 봅니다. 그런데 혐오하진 않아요. 원망의 대상이죠. 원망에 왜 그때 대통령일 때 힘쓰지 않았어? 윤석열이 조국 가족 도륙낼 때 왜 힘쓰지 않았어? 왜 퇴임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 사면 안 해줬어? 원망의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문빠래요.
전 문재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하지 않을 뿐이죠. 원망스러워요. 그게 다야. 조국 사면을 내가 얘기하니까 나보고 족발해. 말이 됩니까? 만약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 사법살인이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유죄 판결 받아서 감옥에 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못 나갔겠죠. 그러면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가 나가서 아마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재명 사면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재명은 억울하다. 이재명 잘못이 없다. 검찰의 피해자다.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다. 당연히 사면 얘기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사면 얘기하면 안 된대. 말 같지도 않은 논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정청래냐 박찬대냐 같은 영역.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선택의 영역인데 옳고 그름의 영역도 있습니다. 자, 조국 사면은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영역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영역은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잘못이래. 지금 얘기하지 말래. 사면 자꾸 언급하지 말래.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대. 엄중 역풍 타령하는 이낙연 논리가 딱 그거예요. 송영길 사면하고 조국 사면하고 이화영 사면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안 된대. 이 논리가 맞아요? 나는 납득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옳음을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타이밍은 아니야. 딱 이낙연의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낙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우리가 주류고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옳음을 얘기하면 돼요. 왜 쫄아? 역풍이 뭐가 무서워? 역풍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 아니,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얘기하는데 왜 쩝니까? 아, 지금은 아니지. 뭐가 아닌데? 이낙연이야? 자, 얘네들의 방식을 이제 아시겠죠? 저는요, 이제 저놈들을 좀 약 올리는데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어요. 이제 열심히 해봐. 정청래는 왕수박이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도로 민주당이 될 거야. 문재인의 지령을 받은 정청래가 이재명 등 뒤에 칼 꽂을 거야. 열심히 해봐. 7년 전에 판도라에서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다라고 얘기했어. 사람 변하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놓고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후려갈긴 게 강훈식인데 강훈식에 대해서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예쁘다 이러고 있네. 7년 전에 이재명이 싫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너무 좋다잖아. 이재명이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다 잼며드는데 정청래는 잼며든 척 했다는 거야. 말이 되나? 열심히 해봐. 그 논리 계속 펴. 계속 펴봐. 자, 니들이 댓글 달고 뭐하고 해도 나는 이제 타격이 없어. 왜냐?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너무 좋아. 상관이 없어. 정청래가 지금 타이밍에선 더 잘할 것 같아. 국민의힘이 더 부들부들 거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청래, 다음에는 박찬대. 뭐가 문제야? 나는 박찬대가 당대표가 돼도 좋다니까. 열심히 해봐. 또 댓글 많이 달 거야. 영상도 안 보고 썸네일로 댓글 달 거야. 정청래는 안 되고 도로 민주당이고 이 채널 문빠 조빠 채널인 거 몰랐니? 뭐 이런 애들 다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들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진 거 같을 거다. 왜냐? 박찬대도 잘할 거거든.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잘할 거거든.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지금 걱정이 이재명 정권이 진짜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자, 마무리는 얘네들 스타일로 해야 되겠어요. 크크크크크. 얘네들은 꼭 말 뒤에 크크크를 붙여야 돼. 조롱을 해야 되거든. 자, 니들이 아무리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그 논리가 너무 어설퍼. 먹혀든 것 같지? 근데 적당히 하고 니들이 그만했으면 먹혀들었을 거야. 그러나 너무 심해. 이제 너무 빤히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청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얘네들이 정청래가 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껴. 자, 원내대표 때 MBC가 김병기 의원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서영교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겁니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진보 채널에서 설문조사하면 서영교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MBC가 김병기 의원을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싫은 애들이 있나 보네? 그럼 이번엔 김병기다. 이렇게 됐어. 자, 니들이 그렇게 정청래는 안 된다.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사람 안 변한다. 7년 전 발언. 거기다가 전해철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브로맨스 하는 그 장면은 게다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정청래를 악마화하는 이유가 뭘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껄끄러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니까? 열심히 해봐. 역효과 나고 있어 나는.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아니 이렇게까지 오버할 일이야? 세력들이 확실하게 붙었고 세력들은 정청래를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봐.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가 딱 나왔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 니들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면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네? 그래도 나는 졸라 행복하거든. 아이 박찬대 의원도 잘할 거니까. 그럼 정청래는 우리 어디다 써먹지? 써먹을 때 많아.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무조건 이겨. 해봐 씨. 열심히 해봐라. 안 먹힐 것 같은데.